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인호김입니다. 오늘 국가원로회 사무총장 장충근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사무총장 장충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국가원로회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설립 취지라든지 어떤 활동하고 계신 거라든지 또 국가원로회가 두 개로 돼 있어가지고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 국가원로회 자문위원은 원래 그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옥상옥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못하게 하셨는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셔서 무산이 됐고요. 다음에는 그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거를 만드시려고 그랬는데 후임 그 노태우 대통령이 반대를 해서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이 1998년도 퇴임을 하셨고 이듬해인 1999년도에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모여서 국가원로 회의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영삼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박정희 그런 기류가 있었고 2011년도 장경순 그 국회 부의장 출신 그분께서 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 나와. 그래서 만든 것이 국가원로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이제 창립이 됐는데 그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 10월 달에 제가 그 모임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고 그 당시 모인 사람들은 한 20명, 30명 정도의 소수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당시 그 국가원로회 상임 부의장으로 계셨던 변길남 장군께서 저에게 그 사무총장직을 제의하셨고 그래서 2017년 1월부로 제가 사무총장직을 맡아서 지금까지 쭉 행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엿 8년 차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처음에 초대 그 회장님은 장영순 그 국회 부의장, 네, 그렇죠. 육군 중장 출신이죠. 그렇죠. 그분이 하셨고 지금 두 번째인가요, 여러분 회장님? 네, 지금 두 번째 회장님. 변길남 회장님. 변길남 회장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경기고등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육사 22기로 임관하셔서 육군 중소장, 그러니까 사단장을 끝으로 이제 나오셨는데 이분의 그 이력 중에 특이한 게 뭐냐면 5.18 당시 삼공수 13대대장으로 광주 교도소를 지킨 그런 그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5.18의 역사적인 증인이시네요. 예. 그럼 지금 현재 국가원로회에서 추진하고 계신 일,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국가원로회의의 그 정관에는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대통령님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 그래서 매달 우리가 세미나 모임을 가져서 그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대한 교육,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사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애국을 할 때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장소, 기회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직까지 국가원로회를 잘 모르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에 큰 일을 많이 하셨던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모셔와서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마 사무총장님의 저 일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 원래 처음에 저희가 그 국가원로회를 만들 때 연회비가 한 5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입을 못 하시더라고요. 부담이 돼서.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연회비를 10만 원, 그러니까 월 한 8,000원 꼴로 이렇게 낮췄어요. 그리고 이제 모임에 오시면 저희가 식사 대접을 해드리니까 사실은 그 여유가 별로 없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문이라든가
상임고문, 위원장, 부회장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분들은 연회비를 30만 원, 50만 원 책정해서 그런 돈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이런 그 모임을 주도하고 있고 현재 회원은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300명.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사단법인이 아니고 임의단체로 운영을 해왔는데 금년 4월쯤 되면 저희가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고 또 이 대한민국의 저 자유파 우리 뭐 원로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더욱더 확대 만들어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사무총장님 한 몇 명 정도까지 확장할 의향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한 달에 한 20분 정도가 오시고 있기 때문에 뭐 금년 말이면 500명으로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해지부 같은 경우에 지금 32명인데 거기도 한 200명 만들겠다고 말씀드리고 군포지에도 현재 한 15분 정도 되는데 이분도 조만간 50분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제주지에 또 용인지회가 있는데 그 의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각 지역의 지회장님들을 모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이네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전태 그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걸 주시면은 그 각 지역별로 일단 그 단체장이라나 뭐 회장이라나 지역 회장님, 그러니까 지회장, 지회장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좀 전태 주시면요. 그거를 우리 사무총장님한테 연결해서 일단 우선 지부장부터 구성하는 거, 그걸 한번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방송할 때마다 해서 국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우파들이 진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앞으로 4년 후가 되면 60세 이상이 2천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중요한 일을 해야죠. 그들의 구심점이 지금 사실 뭐 없습니다. 국가 원래가 돼야죠. 국가 원래가 그 구심점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한 1200명 정도 돼서 최소한 나라를 움직였던 경륜이 있는 분들의 어떤 컨설팅이라고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백발은 영광이요 그러는데 영광이라는 게 많이 알기 때문에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젊은 애들이 엄청 뭐 열심히 요란하게 일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이 지혜나 경륜이 없이 이 움직이면은 실패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백발은 영광이요 이 성경에 나온 말이 전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뭐 백날 해도 안 되는데 이 원로분들은 실제 그런 걸 해 오셨기 때문에 한마디 딱 컨설팅하면 그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진짜 바로 세우는데 큰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제가 그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를 한다 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것이. 그래서 정말 박수를 치고 적극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존경하고 제가 지지했는데 한 10년 전인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전교조를 인정한 게 김영삼 대통령이고 5.18을 인정한 게 김영삼 대통령이고 국민교육 현장을 없앤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우파가 아니었다. 저는 좌파고 이 나라를 그 적화된 되게 만든 그런 그 좀 안 좋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는 진짜 필요합니다. 지금도 김영삼 대통령을 좋아하는 우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분명한 거는 김영삼 대통령이 홍준표를 시켜서 5.18을 입법화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홍준표가 지금도 전라 사람들이 자기 싫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5.18을 만들어줬는데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나오는 걸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해야 되고요. 뭐 금융실명화 좋죠. 나쁘진 않은데 그거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가 완전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가 위기에 이렇게 금융을 서로 이렇게 꿔주고 하는 금융 스와프를 딱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결과 IMF가 온 거죠. 그래서 비참하게 퇴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김대중 정권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도 바로 김영삼이 좌파 정권의 시작이 바로 이 김영삼 때문이 그렇다. 그러니까 김영삼이 우파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 박정희 대통령도 비자금이 있었지만 사실 생각보다는 작은 규모였잖아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비자금이 많이 있었고 노태우 대통령도 비자금 만들었고
김영삼도 만들고 김대중도 말고 다 만들었죠. 역대 대통령들이 다 이 비자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비참하게 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뭐 비자금을 안 만들었지만 좀 무능해서 이 나라를 망가뜨렸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디 그런 일이 없고 정말 깨끗한 대통령이 되길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너무 자기가 깨끗하니까 남도 깨끗할 거라고 믿었던 그 너무 순수하신 것 때문에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어쨌든 너무 깨끗하니까 남도 깨끗하게 믿어준 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과는 과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하여간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질 좀 해서요. 저 국가원로회의 비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어쨌든 리크루팅을 해서 뭐 1000명 단위는 넘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애국 우파 아직 뭐 거기 가입할 나이는 안 됐습니다만은 그 심정에서 1000명은 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단법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우파들이 움직이는 데서 기준점을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 뭐라냐, 희망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해 주십시오. 국가원로회의 자격이 어떠냐, 이런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꼭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장성이라든가 뭐 고위 장관이라 이런 사람만 원로가 되는 게 아니고, 저는 만 65세가 넘는 사람은 누구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 65세가 되고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러면 일단 자격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수신제가가 된 사람이 좋겠다. 이거 뭐 가족으로부터 존경 못 받고 손자, 손녀로부터 존경을 못 받는 사람이 국가원로의 원로가 된다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욕먹을 스스로 내가 좀 자격이 있다, 이런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 나이가 60이 안 된 사람, 또 60이 조금 넘은 사람은 안 되냐, 그래서 예비원으로 그래서 이제 만 60세가 안 되더라도 정말 어떤 어느 정도 이렇게 검증된 사람이라면 저희가 운영위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영입을 하고 있고요. 이 국가원로회의 이 존재가 뭐냐면, 우리가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애국과 애국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젊은 사람들이 판단을 잘 못할 때 그거를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단체가 우리 대한민국 국가원로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 진짜 우리 이 사무총장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도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 일파만파 그 단체를 제가 거기 사회도 계속 보고 왔는데, 그걸 해보니까 거기 뭐 대부분 다 육사 나온 장교 출신이고, 저는 뭐 육사 출신 장교는 아닙니다만 저도 장교 출신이고, 그래서 해보면은 육사 출신 아니면서 그냥 지금 저희 뭐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옵저버로 와서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텐트 치는 거, 행사장 전부 정리하고. 야, 그래서 에헤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도 있어야죠. 그러나 진짜 실무적으로 와서 해줄 분들은 좀 젊은 사람이고 자기 희생을 할 사람. 근데 그 조직이라는 거는 뭐 이 참모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역대 인물을 보면은 뭐 징기스칸이라든가 또는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이런 사람 보면 그들의 리더십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내가 볼 때는 경청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공정해야 되고, 또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이해력, 결단력, 설득력,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리더가 되니까 이 나라가 잘못되고 기업이 잘못되고 국가가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리더다운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선택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이 나라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나라의 지금까지 풍토를 보면은 좀 괜찮다 하는 사람들을 그냥 잘라버리더라고요. 키워주지 않고. 맞아요.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국가원로회 사무총장 8년차 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제가 뭐 부도덕하다든가 뭐 돈을 먹었다, 무슨 뭐 나쁜 짓 했다, 그러면 못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된 사람들이
그런 리더십을 지도자에 있어야 이 나라가 잘 될 거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좀 키워주면 좋겠다. 뭐 또 약간 덧붙이자면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 안 했기 때문에 욕을 안 먹는 거예요. 만약에 국회의원 뭐 비례 뭐 나갔으면 욕을 했을 거예요. 아, 저 친구 또 뭐 국회의원 되려고 또 뭐 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멀리하고 있고 우리 데이너 김 같은 사람이 나중에 기회를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이렇다니까 이렇게 좀 검증된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데 검증된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더러우니까. 총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가 돼야 되는데 저는 수신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 저는 모든 공직에서는 해당이 없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수신제가 됐는데. 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무총장님이 공직을 갖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제 스스로 대한민국 국가원로의 사무총장은 장관급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생각하면서 남의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장관하고 퇴임한 사람 중에서 국가원로의 사무총장님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있나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애국 보수 우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한번 전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역사를 배운다는 거는 즉 미래학자가 됩니다. 저는 이제 미래를 보는 약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2008년도에 대한민국은 2040년인가 50년 되면은 세계 2등 국가가 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된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이 그렇죠. 이 지금 4천조 5천조 시장인데 이 1,000조 이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맞습니다. 나라예요. 그다음에 SIMR이라고는 그 스마트 원전 이것도 세계적이죠. 반도체, 또 조선, 자동차. 뭐 여러 가지 뭐 AI 이런 쪽 이런 쪽이 모든 게 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지금 중국은 망해가고 있고 러시아는 이미 망했고 또 미국도 망해가고 있고 또 일본도 망했습니다. 영국도 지금 망했고 프랑스도 망했고 독일도 망했고 다 망했어요. 오로지 남은 거는 대한민국 뿐이에요. 그래서 이번 선거도 우리가 그동안 5.18 유공자로 해서 좌파들을 많이 심어놓은 것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결국 이것도 극복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에는 정말 장밋빛만 있고, 우리가 정말 2030년만 돼도 3위 국가 충분히 되고, 또 러시아가 연해주 우리나라에 팔라고 하잖아요. 연해주 사고, 또 이 트럼프가 들어오면은 북한 한 방에 때려가지고 남북 통일되고, 그럼 만주까지 먹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 2위가 된다. 그러면 미국은 1등이지만 힘없는 1등이고, 우리는 힘 있는 2등 국가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한다. 그때 저는 이제 통일된 대한민국의 황해도 도지사가 돼가지고 황해도를 또 멋진 이 도로 만든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절대 우리 회원들한테 항상 희망의 얘기를 해줘요. 걱정하지 말라고. 대한민국 잘 된다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희망을 주신 우리 국가원로의 사무총장님, 장충원 사무총장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